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못 지낼 이유가 없다면서요. 4월 북미 회담 가능성 아는 기자와 알아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지율을 본 한 의원의 반응입니다. 17%.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여당 의원 반응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압박 통한 걸까요? 강남 3구 집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꺾였습니다. 이제 잡히는 걸까요? 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의 향후 5년 방향을 정하는 이 9차 당대회가 폐막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과는 대화를 할 수 있으나 한국과는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 한국을 향해선 완전 붕괴까지 언급했습니다. 첫 소식 김정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대회 폐막을 알리기 위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지난 19일 당대회 개최로부터 일주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달렸지만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언젠가 북한의 누구든 우리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게 전해지면서 오는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김 위원장은 반면 한국을 향해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해 기만이자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하고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국경선을 요새화하고 한국 지역을 억제하는 방사포도 증강 배치하겠다며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핵 보유국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핵무기를 늘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당대회 하이라이트 열병식도 어제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등장했는데 전부 다 더 어른스러운 외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 열병식과 좀 달랐다는데 이현재 기자와 함께 보시죠. LED 조명을 몸에 단 북한 공수부대원들이 공중에서 오각별 대형을 만듭니다. 마치 별똥별처럼 불꽃을 매달고 하강해 대형 인공기와 노동당 깃발을 휘날리며 착륙합니다. 군악대는 노동당 상징과 위대한 당 등 문구를 표현한 집단 체조를 선보입니다. 밤 10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검은 가죽 코트 차림으로 김 위원장과 주애가 앞서 걷고 리 여사는 그 뒤를 따릅니다. 주애는 김 위원장 뒷자리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는데 김 위원장 없이 주애만 찍힌 사진과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주애를 단독으로 담은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13살에 불과한 주애가 파마 머리를 하는 등 어른스러운 외형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합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파마까지 하는 여성이고 충분히 지도자감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본격적인 열병식이 진행되며 각군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행진하자 김 위원장은 흡족한 듯 연신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져나오고 전투기들이 노동당 상징, 이번 당대회를 의미하는 숫자 9 모양 대형으로 고개 비행을 펼칩니다. 열병식이 끝나자 김 위원장과 주애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ICBM이나 신형 전략무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자, 우리 정부 그동안 확성기도 끄고 대북전단 보내는 것도 막고 이 손을 내밀어 왔는데 오늘 북한의 이 위협들 당황스러울 만도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시간 갖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약점 잡혔냐며 저자세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한술밥에 배부르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되지 않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입장 발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 탓할 필요 없다며 조금씩 신뢰를 쌓으면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대북 저자세 비판에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대북 모욕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퍼주기의 대가가 막말과 조롱이냐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남북관계가 해방 이후 최악이라며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나오나 한 관심을 가졌는데 미국에 손을 내민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대화 못할 이유가 없다. 우선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핵보유를 인정해라. 두 번째,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대화하자는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일단 해결은 돼야 되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취임 전부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면서 여러 번 핵보유국인 걸 인정하듯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에이펙 참석하러 경주에 올 때 제재 풀어줄 수 있다는 말도 했었죠. 김 위원장이 말한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대북 제재, 한미 연합훈련 등인데 미국이 이미 제재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마침 몇 시간 전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북미 대화 성사 여부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4월에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 꽤 있겠는데요? 원론적으로 북한과 미국 서로 내건 대화 조건만 보면 엇갈리는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망이 좀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겨우 한 달 남았죠. 의제에 의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요. 무엇보다 김 위원장, 미국, 중국, 남해 이벤트에 끼고 싶어 하지 않을 거란 전문가들 전망도 있더라고요. 단독으로 관심받고 싶을 거란 얘기인데요.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가장 현실적인 북미 대화 타이밍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향후 5년 방향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와는 그럼 어떻게 정할 거냐. 이재명 정부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된 겁니까? 오늘 나온 김 위원장의 말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대북 3원칙이 있죠. 북한 체제 존중한다. 흡수 통일이나 적대 행위 안 한다는 건데요. 김 위원장은 이걸 사실상 다 거부했습니다. 한국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다. 이렇게요. 뭐 원래 북한은 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거부 논리가 명확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남한은 동족이 아니다. 심지어 영원히 배제하겠다 했고요. 동족이 아니라 오히려 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국경에 요새 짓고 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고 600mm, 240mm 방사포는 한국 타격용이라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부분이 또 눈에 띄던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를 김 위원장이 밝혔어요. 네, 이 부분도 의미심장한데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한국과의 대화 협력이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증명됐다. 역대 한국 집권 세력들이 북한 내부에 한국 문화를 유포시켜서 북한 체제 붕괴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남한의 보수 진보 정권의 성격이 아니라 남한과 교류해봐야 득될 게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한 전문가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졸작이라고 평가한 건 더 좋은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당대회 또 관심은 이제 주회, 후계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당대회 내내 안 보였던 김주애가 열병식에 나왔습니다. 검정색 가죽 자켓 차림으로 김 위원장, 리설주 여사와 함께 주석단에 올랐는데요. 이번에 당 직함을 주진 않아서 후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번 열병식, 특이한 점은 대형 무기보다는 2만여 명의 군인들로 김일성 광장을 채운 겁니다. 2015년 이후 치러진 13번의 열병식 중에 무기 장비가 안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후 최고, 국민의힘 지지율 17% 대선 후 최저. 오늘 여론조사 성적표입니다. 충격에 빠진 국민의힘 내선. 이럴 바엔 분당하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이건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사랑을 받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지지율에 국민의힘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지지율 20%대 붕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흐름을 보면 한때 20%대 중반이던 당 지지율은 장 대표의 저륜 거부 회견 이후 첫 조사에서 17%까지 떨어졌습니다.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 경북 지지율 28%, 민주당과 동률이었고 중도층 지지율은 한 자릿수 9%에 불과했습니다.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민심이 우리 당에 대해서 준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와 면담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속지 않은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지지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더 노력하고 저희가 더 낮은 자세를 국민께. 재선 의원들은 당 내홍을 모두 정리할 끝장의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럴 바에 분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야당이 두세 개로 쪼개지면 대여 투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10%대로 내려앉은 당 지지율에 대해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분이 휴대폰 보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만난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한 중진 의원이 휴대폰을 보며 당 지지율 17%에 대해 물었고 장 대표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돌파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려움도 공감했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틀째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그냥 회피하고 엉덩이 빼고 뒤로 관망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텃밭 대구 경북 지지율이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지금 상황을 정면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내일 서문시장에서 대구 일정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국민의힘 이 당내 이견을 보였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대구 경북 의원들이 투표까지 실시한 끝에 결국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이 전남 광주 통합법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부 논란을 정리하고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경북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한 결과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 찬성이었기 때문에 기표소에 가서 하는 그런 모양이 맞지 않아서 그냥 개별 의견을 쭉 묻고. 경북의 북부권 의원들께서 이제 강하게 반대 어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우세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의원들은 투표 없이 전원 찬성했고 경북 의원들 중 반대표 5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에 공개 반대해온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 외에도 추가로 반대표가 나왔지만 다수 의견을 따른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당내 반발은 여전합니다. 도 내에서도 대구 중심에 급격한 쏠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거는 지방균형발전,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부분에 역행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에서 보류됐던 대구 경북 통합법을 다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정 구청장은 강하게 반발하고요. 안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의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올린 전남 여수 지도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소유한 농지 인근에 서울 성동구 힐링센터가 표시돼 있습니다. 안 의원은 정 구청장이 서울 성동구의 휴양시설을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 자기 소유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성동구 공금을 들여 건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여수에 약 600평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 구청장은 성동구민 온라인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안이라며 관내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일반적인 행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본인 소유 농지와는 거리가 약 20km 떨어져 인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 의원이 정 구청장을 때리면서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안 의원 측은 출마 가능성을 묻자 서울시에 더 정직하고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출마를 검토 중인 나경원, 신동욱 의원과 이미 뛰고 있는 윤희숙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향후 3년간 재개발, 재건축 8만 5천 가구를 신속 착공하겠다고 발표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계획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공급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민주당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작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자, 인천시장 그리고 강원지사 후보는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으로 교통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경기지사 후보,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인천시장 출마를 내려놓고 민주당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인천 지역 민주당 김교웅 의원이 뜻을 접으면서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박찬대 의원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강원지사도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 단독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경쟁이 없는 후보라서 상대방과의 차별화 이런 것보다는 강원도를 발전시킬 저의 구상을 잘. 반면 수도권 다른 지역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지사는 추미애 한준호 의원이 강성층과 친명 지지를 앞세워 도전에 나선 상황. 현역인 김동연 지사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며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친명 한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2년 당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 덕이 아니라고 말한 글을 SNS에 공유하며 견제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도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4명 현역 의원 간 경쟁이 뜨겁습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았습니다. 오 지사는 개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주지사에는 위성곤 의원, 친청 문대림 의원 등이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불을 뿜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보니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팽팽합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3자 구도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21.6%,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19.4%, 김민석 국무총리 18.8% 접전입니다. 당대표를 사실상 결정하는 민주당 지지층만 봐도 접전 양상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정 대표 34.9%, 김 총리 36.6%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당내에선 접전인 이유로 각자 뚜렷한 강점을 꼽습니다. 정 대표는 당원 1인 1표제 통과로 상징되는 당심이 강점입니다. 당원의 뜻이 곧 결과가 되는 구조,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5선에 당대표를 지낸 송 전 대표는 풍부한 경험이 장점입니다. 제가 당대표 때 당을 위해서 저 스스로가 저희 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됐기 때문에. 김 총리는 주류인 친명계의 구심점으로 꼽힙니다.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사실은 총리를 하겠다는 게 제 마음 각오였습니다. 내부 분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통합형 리더십 경쟁이 될 거란 게 내부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자, 이 민주당의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일명 공치모.
왜 이렇게 내부에서 시끄러운 걸까요? 자, 대통령 재판은 취소돼야 한다며 이번 주 105명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분은 대통령이지만 실제로는 친명 조직 불리기 개파 모임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자, 친명 쪽에선 이 당에 있는 기구위원장이 친청이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개파 갈등 조짐에 당내에선 그럼 당의 원내 수장이 직접 당 기구를 받아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공치모 위원들 상당수 특위 안에 들어놓겠다고요. 자, 그러자 당 기구 만들어졌으니 이제 공치모는 해산해라. 아니면 친명 개파 모임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 아니냐. 안 하면 난 탈퇴하겠다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유지냐, 폐지냐, 무엇이었을까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일명 공치모가 모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독자적 활동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는 거죠. 최종 목적이 공소 취소 아니겠습니까?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모임의 정체성과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공치모 조직 흡수가 거론됐지만 유지를 선택한 겁니다. 공치모는 친명계, 세과시용 등 개파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목표가 분명한데 개파 모임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모임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성된 만큼 탈퇴 의사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임 유지가 결정되면서 우승찬, 김기표, 이영배 의원에 이어 윤건영 의원도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았던 윤 의원은 당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며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치모 소속 한 의원도 모임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탈퇴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배달일 하는 외국인 라이더의 실태 현장 카메라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생계가 걸려있다 보니 한국인 기사들과 갈등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도망치기만 하던 외국인 라이더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맞서면서 현장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장 카메라 송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건 외국인 불법 배달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집에. 일단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 좀 할게요. 변한 건 불법 배달 기사도 맞불을 놓는다는 겁니다. 지금 도망가려고 공작 중이다. 영수증 들고 간 거예요? 영수증 떼어라. 증거니까. 피가 본 것도 영수증이 다 없죠? 일단 증거만 가져가 없애면 잡히더라도 발뺌 가능하다는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두고 간 이 오토바이는 어쩔까요? 돌아와요. 자기 오토바이 가지고. 내가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애는 도망가고 다른 애가 오토바이를 찾으러 오는데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위협하고 막.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오토바이 주인이세요? No, my friends. So he called you and asked you to take this bike? I don't use the phone. How did you know that he left his bike here? Because I am working and saw his number. What's the problem now? 손에는 도망간 친구의 헬멧이 들려있네요. 불법 배달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은 이미 위험수입니다. 아, 밀면 안 돼. 여기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거세게 잡으면 더 세게 대응합니다. 사람 맞아요? 왜? 근데 어디 나왔어요? 왜?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영어고. 왜? 내 이름! 야! 나가라고! 나가! 수사기관을 피하는 대신 활용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불법 배달로 잡으면 폭행 신고로 맞대응입니다. 저는 전혀 때린 적 없고 어떻게든 저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겠지. 때렸으면 뛰지도 못하죠. 폭력은 얘가 들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건 법석을 원해요? 본인이 맞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너 폭행 신고 그거 취하할 테니까 너도 내 출입국 신고 취하해라. 하나의 무기화로 삼는 거죠.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서 잡고 있답니다. 애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매년 이제 단가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왜 직접 나서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심각성 파악도 좀 현장 기사들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지 않나. 외국인 관련은 특수관리사무소로 연락하세요. 항상 인력 부족 문제 얘기하면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잡지 말라고 할 거면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신고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불쌍의 이유로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 분들 비자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거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걸 맞냐고 물어본 게 잘못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뭐 물어보면. 진화하는 외국인 불법 배달과 격해지는 충돌.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려. 저기요.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4km가량 질주하다 결국 사고를 내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차량이 2바퀴나 뒤집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운전자 음주운전 상습범이었습니다. 노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늦은 밤 도로를 내달리는 검은색 SUV. 뒤이어 비상등을 켠 경찰차가 나타나고 중앙선 넘어 화물차를 추월하며 빠르게 SUV 차량을 추격합니다. 도망치던 SUV 차량, 뭔가를 들이받고 무게중심을 잃더니 순식간에 빙글 돌며 날아갑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내달리다 옆으로 한 번, 다시 정면으로 한 번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낸 겁니다. 도주 차량은 이곳 회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뒤쫓던 경찰관들이 다가오고 사고를 낸 50대 남성 운전자는 차에서 내립니다. 남성은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났던 상황.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에서 4km가량 이어진 추격전은 결국 아찔한 사고로 마무리됐고 남성은 큰 부상을 입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수입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차량이 난간을 뚫고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른 차량 위로 떨어졌다가 한강 둔치까지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차량 안에선 약물과 주사기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 위에서 차량 한 대가 추락합니다. 세 바퀴를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데 사고 충격으로 불꽃도 튑니다. 쿵쿵 소리는 나긴 했는데 두 번째 쾅 하면서 이렇게 뭐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포르쉐 차량이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1차 추락해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졌고 한 번 더 추락해 한강 둔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차량이 떨어진 한강 둔치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부서진 다리 구조물과 차량 파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인 30대 여성과 사고를 당한 벤츠 운전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이 몰던 차량 안에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주사기가 다량 발견됐습니다. 여성은 병원에서 수면마취 시술을 받은 뒤 운전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약물 소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출근 가방에 김치통에 수억 원의 현금을 숨겨 빼돌리려 한 사람들, 내야 할 세금 안 내고 버텨온 고액 체납자입니다. 그 뻔뻔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국세청 수색 현장, 우연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전 부인과 자녀를 찾아온 국세청 직원들. 집 입구부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체납자의 딸이 출근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저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왜 협조해야 되는데요? 강하게 저항하더니 국세청 직원을 향해 가방을 거칠게 던집니다. 가방 안에선 1억 원이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압류됐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체납자의 전 부인과 자녀를 찾아온 국세청 직원들. 집 입구부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체납자의 딸이 출근 가방을 메고 나옵니다. 강하게 저항하더니 국세청 직원을 향해 가방을 거칠게 던집니다. 가방 안에선 1억 원이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압류됐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억 원 체납자의 집. 화장실 세면대 밑에 수상한 김치통이 보입니다. 목수 같은데 괜찮. 가득 차 있는 현금은 모두 2억 원입니다. 이 체납자는 신고된 재산이 없는데도 부산의 부촌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3억 원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 안방 금고에서 골드바와 황금 열쇠, 다른 상자에선 40돈짜리 황금 두꺼비도 나옵니다. 순금과 현금 등 모두 1억 3,6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81억 원 상당을 압류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압류 물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금거부기에 고가시계, 수백 점의 명품 가방까지 명품관을 방불케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비싸게 샀는데 유행이 지나 손이 가지 않는 명품 가방, 리폼에서 새 제품처럼 쓰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해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이 리폼 제품 만들던 수선업자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수선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송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13년째 리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한 씨. 낡은 명품 가방을 자르고 수선해 말끔한 새 제품으로 만듭니다. 손잡이가 세월에 까맣게 빛이 바랜 가방도 능숙한 손길을 거치면 새 것처럼 변신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원단을 이용해서 다른 디자인으로 리폼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명품 브랜드 지갑도 가죽을 자르고 붙여 새 지갑이 됐습니다. 프랑스 유명업체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로고를 유지한 채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 상표권 침해라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며 루이비통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폼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도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수선하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내 물건 내 마음대로 수선하거나 이제 봄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되찾았다는데 대법원은 오늘 판결을 내놓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어 파급 효과도 상당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무인 상점 같은데요. 저 남성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네, 이제 무인 상점 연쇄 절도 사건입니다. 네. 같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아이스크림 무인 상점으로 들어오는 남성. 계산 단말기 앞에 쪼그려 앉더니 도구를 꺼내 뚝딱뚝딱 작업을 시작합니다. 금세 기계문이 열리고 돈을 챙기는데요. 여유롭게 음료수 몇 개도 가방에 집어넣고 그 길로 사라집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무인 상점에 또다시 나타난 남성은 단말기 틈새에 장도리를 끼워놓고 열려는 모습도 포착되고요. 다른 남성과 함께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도 나타납니다. 이번엔 망치로 자물쇠를 두들겨 기계문을 연 뒤에 금품을 챙깁니다. 20대 남성과 10대 남성 2명 등 일당 3명이 이틀 동안 턴 무인 상점은 16곳입니다. 훔친 금액은 4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일당 3명은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범행을 공모했는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네, 꼬리가 길면 밥히기 마련이죠.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남성 위험해 보입니다. 네, 또 같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경남 진주시에 있는 빌라 안입니다. 복도와 계단에 혈흔 자국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방패를 들고 현장을 수색하는 경찰들도 보이고요. 10대 남성이 배달 기사인 척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함께 있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출동한 겁니다. 인근 CCTV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이 범행 후에 왕복 6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택시를 타고 달아나던 남성, 경찰이 3시간 넘게 추적한 끝에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습니다. 네,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이건 온라인과 관련된 사건인가요? 네, 또 같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휠체어를 탄 10대 고등학생이 법원에 빠져나옵니다. 휠체어를 미는 사람은 학생의 어머니고요. 법원에는 왜 왔을까요?
인터넷 테러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작년 말부터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등 대기업 본사를 폭파시키겠다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협박글 올린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14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뭡니까? 이 학생 다른 사람 명의로 협박글을 올린 걸로 조사됐는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제기된 의혹만 13개에 달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환 기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김병기 의원 오늘 오전 9시쯤 이곳에 출석해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분량이 많다 보니 경찰은 심야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달 만에 처음 소환된 김 의원.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아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차남 대학 편입 특혜와 취업 청탁 의혹 등 13개에 달합니다. 경찰은 어제 김 의원의 차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는데요. 오늘 김 의원 조사에서도 차남 관련 의혹을 우선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내일도 김 의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가속도가 붙은 듯 단숨에 6,3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발 훈풍에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탔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코스피 5,500선 돌파 당시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헬기에서 손을 내밉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미지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코스피가 6,300선까지 치솟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AI 이미지입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681억 달러, 우리 돈 약 98조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AI 거품론을 일축했습니다. I am confident in their cash flow growing. In this new world of AI, compute is revenues. 엔비디아 훈풍에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 넘게 오르며 22만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뒀고 SK하이닉스 역시 7% 이상 상승해 110만 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원하는 이제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를 공급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에 유의하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압박 한 달 만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패로 불리는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사흘 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바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기준 42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6억 원 넘게 내린 36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오자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다주택자고요. 1년 후에 입주해요. 매물 자체도 늘었습니다. 물건이 3개 있었다. 그럼 6개를 다주택자들이 팔을 수 있으니까 더 생긴 것도. 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강남구는 전주 대비 0.06%, 서초구 0.02%, 송파구 0.03% 떨어졌고
한강벨트인 용산구도 0.01% 내렸습니다.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에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급매가 나오고 하락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에선 상승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 기회 아니면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살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 마음이 급해져갖고. 지난달 13억대 중반에 팔린 성북구 대단지 아파트 59제곱미터짜리가 최근 15억 4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새로 출시된 삼성 스마트폰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포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귀해지면서 그렇다는데요. 자, 그럼 비싼 만큼 성능도 좋아졌을까요? 개인 비서처럼 알아서 척척해준다는데 김태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호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친구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고 사진 앨범을 누르자 자동으로 호주 사진만 띄워줍니다. 다음 주에 만나자는 메시지가 오면 달력에 자동으로 일정이 표시됩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용자의 필요를 예측하고 도와주는 개인 비서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should be able to enjoy its benefits through the devices you use every day. AI는 보안에도 적용됐는데 보이스피싱 위험은 미리 감지해 경고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드립니다. 고객님의 명의로 된 부자은행, 씨앗은행 계좌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사생활 보호 필름을 붙인 스마트폰과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입니다. 위아래에선 화면이 보이는 필름과 달리 신제품은 정면 외 모든 각도에서 화면을 가려줍니다. 각도별로 방출되는 빛을 제어해 측면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원리인데 외신에서는 단순 편의 기능을 넘어 보안 혁신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울트라 모델은 512GB 기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D램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 제조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환율과 부품 비용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최근 밀가루 가격 인하 이후 처음으로 빵값을 내린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2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제품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과 무관찮아 보입니다. 얼마나 내렸는지 김동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다음 달부터 빵과 케이크 가격을 인하합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 달 13일부터 제품 11개의 가격을 낮춥니다. 단팥빵, 소보루빵 등 빵 종류 5종은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가격이 낮아집니다. 캐대언 같은 인기 캐릭터의 케이크도 최대 10,000원 인하됩니다. 뚜레쥬르도 다음 달 12일부터 빵과 케이크 17개가 가맹점에 납품되는 가격을 평균 8.2% 낮춥니다. 단팥빵과 생크림 식빵 등 주요 제품 가격은 100원에서 최대 1,100원까지 내려갑니다.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주 이용하는 이제 대기업 매장이다 보니까 여기서 할인을 한다고 하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 같은 가격 인하에는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그냥 그대로 또 유지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은 혜택도 없이. 두 업체 모두 정부의 민생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식품업계 전반으로 가격 인하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빵 이야기 전해드렸지만 이 물가가 깨올라서 서민들 힘듭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100g당 880원에 파는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장 앞에 수십 명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고객들은 곧장 축산 코너로 향합니다. 천천히 들어와 주세요. 100g에 880원. 할인 판매에 들어간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동일 날까 봐 빨리 왔습니다. 국산도 조금 먹어봤는데 뭐 수입산이나 현안산이나 미국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가격대에 비해서 한 100g 기준으로 한 300~400원 정도 더 싼 것 같아요. 그 1kg 기준으로는 그게 금액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서.
손님들이 몰리자 돼지고기를 채우는 마트 관계자 손길이 분주합니다. 1인당 2팩까지 살 수 있습니다. 100g에 990원인 또 다른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진열대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겹살 1kg씩 하루 600팩을 판매하는데요. 이미 오전 중으로 60% 이상이 소진됐습니다. 현재 국산 삼겹살 가격은 설 연휴 전후 평년 대비 13%가량 오른 상황. 가격 부담이 커지자 초저가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행사 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보림입니다. 정장 같은 이런 교복, 아이들 편하지도 않지만 한 벌에 60만 원이 넘다 보니 학부모들 부담이 큰데요.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편한 생활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반응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장 형태의 교복 정복. 한 벌 갖춰 입으려면 자켓과 조끼, 셔츠 등 최소 5종을 구매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한 중학교의 생활복인데요. 옆에 있는 이 정복과 달리 모자가 달린 상의 그리고 하의 2피스로 구성되어 있어 간편합니다. 전국 중고교 교복값 평균은 31만 3,712원. 일부 학교에선 정복과 생활복, 체육복 등을 모두 구매해야 해 60만 원 가까이 돈이 듭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환영합니다. 정복 불편하고 잘 입지도 않는데 굳이 구매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대략 100만 원 이상은 들지 않았을까요? 부자를 합쳐서. 교복 업체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저희도 그런 체육복이라든지 생활복을 통합해서 아이들이 진정학교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해서 공급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국 학교 교복값을 전수조사하고 공정위는 교복 담합 관행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스크린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기술도 좋아져서 실제 필드에 나가 있는 것처럼 국내 골프장 코스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 많은데요. 이제 일부 스크린 골프장에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영향인데 자세한 내용은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근교 소재 골프장 코스입니다. 그린이 내리막인데다 연못을 넘겨야 하는 코스가 섞여 있습니다. 초심자가 소화하기 쉽지 않아 오히려 골프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코스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스크린 골프장에선 멀리 지방까지 가지 않더라도 비슷한 코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형 구조나 장애물 배치가 실제 골프장 코스와 거의 유사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코스 중 하나를 손쉽게 선택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존재하는 골프 코스를 가상 체험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유명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 저작권 소송에서 코스 설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선택, 배치, 조합에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며 설계 업체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골프존을 포함한 스크린 골프 업체는 현실 골프장을 구현한 그래픽을 삭제하거나 저작권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자리에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참석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의 미국 정관계 네트워크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가 현지 시각 어제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 참석했습니다. 소환장을 받고 미 하원 법사위 비공개 조사에 출석한 바로 다음 날 국정연설장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백악관이나 의회 등의 초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쿠팡이 워싱턴 정관계 네트워크가 두텁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멜라니아 여사 등 트럼프 가족석 옆쪽 자리에선 트럼프 최측근인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 비서관을 지냈던 포터는 미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4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좋기만 할 것 같은데 마냥 그렇지만도 않은가 봅니다. 과잉 관광으로 정작 일본인들 일상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급기야 대표적 관광지 교토는 관광객에게 버스 요금을 2배 더 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교토역 앞 버스 정거장입니다. 관광지로 이동하려는 관광객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시내버스에서 관광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출퇴근하는 시민과 통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고령자들이 일상적인 이동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토시는 관광객의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지역민보다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용 요금에 차등을 두는 이런 이중 가격제는 전국 관광지에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효고현 히메지성은 다음 달 1일부터 관광객의 입장료를 기존 1,000엔에서 2,500엔으로 올립니다. 도쿄의 국립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배씩 외국인한테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좀 너무한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격으로 좀 차이를 두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そういうことは日本やってるからそれを知った上で来るんだったら別に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 교토에선 다음 달부터 숙박세도 최대 10배 오를 예정이어서 관광객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미국에서 복면을 쓴 괴한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차를 가로막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연막탄까지 터뜨리며 경찰을 위협했는데요.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쓴 사람들이 교차로 한가운데로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차 앞을 막아선 차,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고 연막탄까지 터뜨립니다. 반대쪽에서는 차량도 위협적으로 급회전을 합니다. 현지 시각 23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은 고개 운전을 하고 경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도로를 점거한 복면 괴한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로 갓길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대화를 나누던 경찰관들. 그 순간 차량 한 대가 돌진해오고 경찰관이 그대로 튕겨져 나갑니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에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던 승용차가 경찰차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관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철도 건널목으로 진입하더니 차단기에 걸린 채 그대로 멈춰섭니다. 이를 본 한 시민이 팔을 흔들며 열차를 멈추려 하지만 열차는 그대로 돌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철도 건널목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구조에 나섰던 시민도 크게 다쳤습니다.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추월을 시도하는가 싶더니 앞차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합니다. 한참을 더 달린 뒤 멈춘 차량. 운전자는 세계 최대 프로레슬링 단체 WWE의 전 회장 빈스 맥마흔입니다. 미국 경찰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7월 영상으로 당시 맥마흔은 손녀 생일 파티에 늦었다며 시속 약 160km로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차량 보닛 위로 드러누웠습니다. 중국의 한 주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왜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한 걸까요? 이서영 기자입니다. 자동차로 붐비는 중국의 한 주유소입니다. 어떤 여성이 나타나 앞차와 뒷차 사이에 서더니 뒷차가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자신의 몸으로 막고 그대로 보닛에 들어 눕습니다. 왼편에 있던 흰색 차가 새치기 할 수 있도록 온몸을 던진 겁니다. 제지하러 온 주유소 직원과도 싸웁니다. 적반하장식 태도에 뒷차량은 항의조차 못한 걸로 전해집니다. 신호 대기 중인 교차로. 갑자기 땅이 꺼지며 차량 2대가 구덩이로 빠집니다. 가까스로 화를 면한 뒷차량은 서서히 후진해 현장을 벗어나고
그 사이 구덩이에 빠진 트럭 운전자가 먼저 탈출해 시민들과 함께 옆차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발생한 이번 싱크홀은 수도관 파열에 따른 집안 침하가 원인이었습니다. 터널 안 시뻘건 화염이 화물차 앞부분을 집어삼켰습니다. 겁에 질린 시민들은 차를 버려둔 채 좁은 갓길로 허겁지겁 탈출합니다. 잠시 뒤 터널 밖에선 거대한 매연 기둥이 하늘 높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국 진쿤 고속도로에서 과일 화물차의 자연 발화로 시작된 이번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빗길에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나들던 빨간 트럭이 옆 차선 대형차를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박살난 파편들이 도로에 흩뿌려지고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채널A 프로그램 녹화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제작 방식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김종철 위원장, AI의 방송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도 강조했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종편 최장수 프로그램 녹화 현장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찾았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제작진이 AI로 재현한 탈북 스토리 영상에 김 위원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정글 표현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 탈북을 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현실감 있게 좀 AI 도움을 빌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방송 품질을 또 이렇게 높이는 데도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 김 위원장은 이만갑 출연진과도 제작 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만갑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최장수. 많은 관심. 또 탈북하신 분들에게 또 모범 사례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AI 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4도에 육박하며 봄 기운을 물씬 풍겼는데요.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오릅니다. 서울 5도로 오늘보다 2도 높겠고요. 대구 7도, 부산 9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15도, 광주 14도로 오늘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부와 영동에는 비구름이 지납니다. 양은 대부분 5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반면 비 예보 없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말라갑니다.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